엄마가 화를 내면 이거 너무 아이가 웃는데. 그래서 엄마가 화내면 너 이거 이용하는 거 막 다 알아. 애들도 불안하거나 뭔가 안정이 잘 얘가 뭔가 표출이 안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빠 껌딱지래요. 근데 짜증과 떼쓰기가 많은 육아가 너무 어렵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던 건 짜증, 떼쓰기. 왜냐면 이번에 저희 무물보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많았어요. 또 다른 분은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떼쓰기. 고집, 떼쓰기. 근데 인지도 빠르고 말이나 인지도 빠른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36개월 남았는데 하루에 반은 징징 울고 화내고 엄마가 있을 때 더 심하대요. 근데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이 아빠 껌딱지 나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난 또 여기서 궁금했던 게 아빠 껌딱지면 아빠랑 있을 때는 떼를 안 쓰는 건가? 엄마랑 있을 때 더 많이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궁금해. 우선 이제 그건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반응과 아빠한테 반응이 다른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 맞아요. 다를 수 있죠. 아빠랑 있을 때 덜한데 왜 나랑 있을 때 이러지?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엄마랑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편하게 화를 내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도 엄마한테 더 그러잖아요. 나만 그러면. 나 반대로 생각했어. 오히려 엄마랑 있으면 아빠랑 있을 때 채워지는 게 덜 채워지니까 그 결핍 때문에 짜증이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편안해서 편안해서. 그래서 약간 왜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유치원 가면 너무나 바른 우리 집 아이가 집에만 오면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안전한 대상,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도 엄마한테 좀 해소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럴 때는 엄마가 나는 심리적으로 육아가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밖과 안의 온도차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좀 필요한데. 밖과 안의 온도차를 어떻게 줄여요? 근데? 그건 진짜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요런 케이스의 아이들이면 밖에서 되게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또 선생님 눈치도 되게 빨리 파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쓰고 이제 집에 와서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또 자기는 막 되게 애쓰는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이 봤을 때 그게 또 애가 애써서 하는구나는 모르시는 거야. 그냥 원래 순한가 보다, 수더분한가 보다, 원래 맞아. 말을 잘 듣는 친구네요 라고 인식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질문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받아줘야 하는 건가요? 바깥에 애가 너무 애를 쓰니까. 우선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집에서도 너무 제가 아까 말한 두 번째 케이스가 그 케이스거든요. 엄마가 너무 받아줘서 이러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너무 받아주시는 게 답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애가 유일하게 기대는 게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마음이 안쓰러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 되게 나이스한데 집에서 되게 별로인. 약간 마음대로. 우리 남편 같은 비밀이에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뭔가 노력하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는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근데 요거는 어른이들도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밖에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도 알려줘야 되고 집에서 너무 마음대로 너가 이렇게 부정적인 거를 자꾸 엄마한테 하는 거는 그거는 받아줄 수는 없어 라는 것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밖에서 이러니까 나라도 받아줘야지. 이건 굉장히 저는 되게 지양하고 싶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저 한 번씩 우리 애들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 화를 낼 때 하는 말인데 엄마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단 말이야 라는 말 하거든요. 이런 얘기 이 상황에 해도 돼요? 안 돼요? 저는 반대할게요. 반대입니까? 아니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면 할 수 있지. 애가 엄마한테 자꾸 너무 바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를 엄마한테 계속 풀면 엄마도 힘드니까 애한테 얘야 땡땡아 엄마도 사람인데 네가 자꾸 이렇게 엄마한테 하면 엄마도 힘들지 않겠니? 아니 근데 그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엄마도 이게 막 나도 사람이야 막 이 정도 하지 말자. 그냥 내가 땡땡아 이렇게 하면 엄마 기분도 굉장히 안 좋아. 왜냐면 엄마 너를 기다렸거든. 너랑 재밌게 놀려고. 근데 이렇게 자꾸 짜증내면 엄마도 되게 속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막 받아주시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팡 터지는 거야. 그거보다는 차라리 평상시에 얘가 너무 선을 넘는다, 너무 짜증스럽게 대응한다 했을 때 계속 달래주려고 하는 게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우선 징징대거나 뗐을 때 우선 반응을 많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감정 얘 거예요. 얘가 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봐. 너 어디까지 하나 한번 어디까지 보자. 해봐. 이건 아닌 거지. 해봐. 이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 엄마 기다리고 있어를 주셔야 돼요. 알려줘. 네. 엄마 지금 네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라고. 너 지금 되게 짜증이 났나 봐. 되게 화가 났나 봐. 근데 엄마한테 지금 이거 치거나 소리 지르는 건 그거는 안 되거든. 엄마 기다릴게. 얘기로 다시 해보자. 이렇게 좀 기다려주시고 멈춰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게 짜증이 아직은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할래? 뭐 할래? 이거 주는 것보다 안 그냥 되지. 기다리는 게 나아요. 타임이라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해서 기다려줬는데 이에 대한 뭔가를 끝내지 않고 다른 화제로 이렇게 돌리고 싶어 하면은 돌리고 싶어 할 수 있죠.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리고 싶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적절하지만 않으면 그것도 방법이거든요. 아, 전환시키는. 우리도 남편이랑 싸우다가 화가 나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잖아요. 그 전환이란 말이에요. 그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라면 들어주시고 아까보다 기분이 괜찮아졌는지 확인해오고 기분이 나쁘면 짜증 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되게 힘들 수 있어. 이런 걸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가 네 기분을 조절한 건 되게 잘한 거야. 이게 28개월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28개월은 아직 우리 어려워요. 그래서 28개월이라면 저는 한 36개월 기점으로 보는데 그 미만이라면 이걸 받아주란 얘기는 아니지만 전환을 그냥 많이 정서 환기, 주의 전환 이걸로 더 유도를 많이 하라고 해요. 짜증이 나 있으면 그때는 이거 해도 돼. 이거 볼래? 이거 볼래? 저거 뭐야?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언어 소통이 되고 조금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원령이 됐다 그게 이러면 36개월이에요? 네, 저는 고기점에서는 이제 기다려주시고 조절력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28개월이라 그래서 그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반응을 좀 낮춰주시는 건 맞지만 그런 거를 이해시키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많이 주시는 방법을 더 추천드려요. 맞아. 저 예전에 친구랑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항상 이 아이가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하면 그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대. 나 기분 좀 풀어줘. 나 지금 너무 기분 나빠. 그거 되게 잘못된 거죠. 그쵸? 그러면 안 된다. 애가 스스로 이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그걸 계속 엄마가 달래주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니까 애가 나중에는 당연히 자기가 화가 나고 짜증나면 엄마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엄마한테만 유독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엄마한테만 여기 엄마한테 더 심하네요 하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되게 착한데 자기 남친한테만 못되게 구는 여자애들도 있잖아요. 남자애들이나. 비유가 기깔나는데? 약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최초의 애착 대상자와 최초의 애착 그러한 대상자. 관계 형성을 맺게 되면 얘가 나중에 커서도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맞아. 그거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금 조절력을 키워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많은 아이래요. 수면 독립을 계속 기다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시켜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